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야 될 일이 그 종합부동산세 해결하는 내용이죠. 종부세 이제 종합부동산세 해결하는데 벌써 이제 이 시기가 엄청 많이 돌았죠. 21회차까지 왔어요. 이렇게 많이 돌아왔는데 지금쯤 이제 세법이 이제는 자신이 생겼어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아직도 자신이 없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문제 풀었던 걸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문제를 한번 다시 계속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문제 풀면서 이론 정리를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종부세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개수 문제네요. 오늘이 6월 6일이죠. 자, 6월 6일 오늘은 현충일이에요. 그러면 6월 6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종부세는 유통과세 틀렸죠. 유통과세가 아니라 보유과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 세부담의 상한은 있어요. 세부담의 상한제가 존재해요. 그다음에 기한 후 신고는 안 돼요. 모두 초과 누진세로 돼 있고 비례세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은 3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 처음 보던 건데요. 2번 이거 처음 보던 이게 뭐예요? 그래요. 요거 1세대하고 관련된 것은 양도소득세 1세대 개념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고 보고 푸시면 돼요. 1세대라는 것은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 근무상이든 사업상이든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가 있으면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그래야죠.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직장 때문에 잠깐 주소를 옮겼던, 근무처 때문에 주소를 잠깐 옮기든, 사업체 때문에 잠깐 주소를 옮기든 모두 세대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럼 2번 틀렸네요. 이제 30세 이상이거나 그럼 나이가 30살이 넘었으면 단독 세대를 인정해주고 또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도 이 경우도 단독 세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혼인, 결혼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배울 때 5년이라는 걸 배웠죠. 5년 이내에는 따로따로. 그럼 5년 안에만 5년 동안은 혼인했을 때는 결혼하면서 합치더라도 5년 동안은 따로따로 세대로 봐가지고 각각 집 하나씩으로 이렇게 봐줘요. 2개가 아니라 하나씩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부모를 모실 때는 10년 동안은 각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문제 3번.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그러면 일단 별장은 빠져야죠.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요건을 갖춘 일정한 임대주택도 이것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요.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 내에 소재한 법정 요건을 갖춘 가정 보육 시설, 어린이집 같은 게 있죠. 이것도 종부세 대상에서는 빠져요. 또 건설업 법인이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는 빠져요. 그렇죠. 고급주택은 요거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단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인 주택은 찾아라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다 안 돼도 고급주택은 대상이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별장 나왔네요. 그럼 너는 제외. 됐죠? 그다음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도 제외. 사업용 건물. 자, 이제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업용 건축물은 그랬으니까 상가 건축물은 제외.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상가 건물은 제외되지만 건물 밑에 있는 토지는, 그럼 이제 한번 잡아드릴게요. 일반 건축물 이렇게 잡으면 위에 건물부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로 볼게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건물은 제외예요. 근데 토지는 일정 기준 면적까지는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과세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상가 밑에 있는 땅은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고 초과해도 종합합산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둘 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네 번째요. 사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는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딸린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네요. 사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건 종부세 대상이 돼요. 맞잖아요. 종합부동산세요.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하면 종합이니까 땅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 임대주택과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럼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별장 X,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도 안 된다. 그다음에 사업용 건물도 안 된다. 사원용 주택이나 또는 기숙사도 안 된다. 대신에 이제 사업용 건물에 딸린 토지는 기준까지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이니까 4번은 대상. 그래서 4번은 대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틀렸죠. 그 4번이 답이에요. 이제 5번.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이제 초과자가 나오면 종합합산 과세라는 거 알겠죠? 종합합산 토지는 종부세 대상. 그러면 이제 아닌 걸 찾으라 했어요. 그럼 기억 들어간 건 탈락이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이다 그러면 여기는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까 니은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기억은 탈락. 자, 디귿.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물의 부속 토지다.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는 거예요.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과세.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로 가요. 그럼 이제 기준 면적 여기서는 일정 기준 면적 이내에 그랬으니까 별도 합산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 디귿 들어가면 탈락. 근데 고급 오락장에 부속된 토지는 고율 분리과세. 분리과세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그럼 여기서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문제 6번. 종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는 그랬네요.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된 1세대 1주택. 그럼 부부 공동 명의고 지분율이 동일합니다. 그럼 50%니까 10억짜리를 반반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 5억씩이니까 여기는 10억이니까 반절 5억이 됐으니까 기준금액 6억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종부세 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과세.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부세도 당연히 비과세.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니까 종부세 X.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는 건물은 종합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5억을 초과하면 5억이 초과되면 종부세 대상이니까 6억이라 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입니다. 상업용 건축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그다음 여객 자동차 나왔죠. 자동차 그러면 차고용 토지다 그러면 차는 터미널만 아니면 별도. 별도네요. 별도는 대상인데 별도 합산과세는 80억을 초과해야 돼요. 80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80억 그랬으니까 너는 안 돼요. 80억을 초과해야지 80억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납세의무가 있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6번은 3번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7번.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1번 주택분.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6억을 초과하는 거고 또 과세 표준은 그랬어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세대별로 틀렸죠. 개인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90%를 곱한 금액으로 갑니다. 이제 3번. 과세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그럼 종합합산과세네요. 종합합산과세 대상의 토지 그랬으니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5억을 초과하면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 그럼 3번이 맞았죠.
이제 4번. 4번은 이제 토지에는 세대별 또 틀렸죠.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 개인별로 합산해서 5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90%를 곱한 것으로 가고, 또 1주택가 타인 소유 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집 한 채하고 집 하나하고 부속된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1, 여기서는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기초공제 3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8번.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랬으니까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 90%를 곱한 금액으로. 1번은 탈락. 2번은 이제 과세 표준은 그랬으니까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다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 90%를 곱한 금액으로 갑니다. 2번도 탈락. 이제 3번은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하고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아니죠. 그럼 이제 종부세 볼게요. 이제 이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별장과 일반 주택을 말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종부세에서 주택이라는 것은 일반 주택만을 말해요. 그래서 별장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별장은 재산세에서만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럼 이제 4번 가죠. 재산세 감면 규정. 재산세가 감면이면 종부세도 이를 준용해서 감면. 맞았죠. 그럼 4번이 정답. 8번은 4번이 답이 돼요. 이제 9번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자는 종부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두 개를 더해서 합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합니다. 또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세액공제 못 받는다 했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답은 4번.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이 있으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게 있으면 그 재산세로 부과한 금액을 빼고 종부세 계산할 때 그걸 빼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자, 문제 10번. 이제 주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공동 소유자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 거지 지분이 큰 사람, 한 사람의 집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제 상속을 통해서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원칙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겠지만, 단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지분이 20% 이하이고 그 20% 이하의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이 넘지 않았을 때는,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도 안 되고 내가 받았던 상속 지분의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이하가 되면 주택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하나로 보는 거고, 또 여기서 제외된 합산 배제되는 건 주택수에서 빠지는 거고, 또
또 여기도 합산 배제되는 사원용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다음 문제 11번. 옳지 않는 거.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두 개를 합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드시면 돼요. 두 번째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이 있으면 이미 재산세로 낸 세금이 있으면 종부세 계산할 때 빼주시면 돼요. 자, 3번.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 기준일 현재 3년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는 3년 이상이면 3년 아니네요. 5년이죠. 그래서 20% 적용이 되려면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미만이면 20%. 이제 40% 적용이 될 때는 10년 이상이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근데 50% 적용이 되려면 15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는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틀렸어요. 3번 틀렸네요.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에게는 이제 10%, 20%, 30%를 공제해 주는데 이제 60에서 65세 미만이었을 때는 60에서 65세 미만이면 10%. 두 번째 이제 65세 이상이고 70세 미만이면 20%. 30%는 75세 이상이 되시면은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네요.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에게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다 더해요. 다 더해놓고 최고 한도는 70%까지만 공제혜택을 드립니다. 아직 이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요. 70%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틀린 건 여기서는 3번, 이게 3년이 아니라 5년 이렇게 하셔야 5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12번 가보죠. 12번은 옳은 것으로 묶인 거 찾아라 그랬어요. 자, 만 60세, 만 60에서 65세 미만이면 10%. 65세에서 70세 미만이면 20%. 보유기간이 10년이다. 10년이면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네, 15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10년에 15년 이상이면 15년 넘어가면 50%. 네, 만 70세인 분이 15년을 보유했다. 그러면 70세니까 70이. 그러면 65세, 60에서 65세 미만, 65세에서 70세 미만, 70세 넘어가며 65세, 70세 넘어가면 이 사람은 30% 공제를 받고 15년이 넘어가면은 50% 공제를 받아요. 그럼 두 개 더해서 최고 한도는 80%가 아니라 70%까지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 묶인 것 찾아라 했으니까 기억, 니은에서 1번이 답이 돼요. 이제 세부담의 상한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건 모두 몇 개냐 그랬어요. 옳은 것으로 묶인 것. 그럼 이제 옳은 것은 첫 번째 이제 가보죠. 조정 대상 지역 이외 1주택이면 100분의 150.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이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100분의 200. 아직까지는 법 개정 안 됐어요. 100분의 200. 3주택이면 100분의 300. 종합합산 토지는 100분의 150. 별도 합산 토지도 100분의 150. 다 맞았네. 그럼 5번이 답이 돼요. 이제 14번.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이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은 종부세가 과세되면 당연히 재산세도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재산세와 종부세는 세부담의 상한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서로 같다고는 말하시면 안 돼요. 상한 규정은 있어요. 그다음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분할납부가 500이 아니라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이네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15번. 틀린 걸 찾아라 했어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개별 주택별로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소유자별로 합쳐서 계산하시면 돼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같아요. 근데 납부 기간은 서로 기간 아니죠.
기간은 재산세는 7월 달하고 9월 달에 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니까 요거는 틀렸네요. 그래서 15번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어요. 이제 3번 재산세는 시, 군, 구 과세권자. 과세권자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에 의해서만 징수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예요. 그런데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5번 여러 개의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재산세는 시, 군, 구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하여 계산하겠습니다. 틀린 건 2번이 틀렸네요. 자, 16번으로 한번 가보죠. 16번 재산세, 종부세 비교 내용 중 옳지 않는 거. 자,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그럼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기억은 이건 잘못됐네요. 그러면 니은만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규정과 종합부동산세 상한 일치하지 않는다. 맞았네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다음 분할 납부 기한 동일하다. 틀렸네요. 재산세는 분할 납부가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자, 이거는 틀렸죠요. 동일하다 했으니까. 네, 개인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개별 주택별로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니라 소유자별. 이것도 틀렸네요. 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식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예외 없이 정부 부과 방식, 예외 없는 게 아니라 선택적 종부세는 선택적 신고 납부도 있습니다. 선택적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토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 기간은 동일하다. 아니죠. 종합합산 대상에서 재산세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내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이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디귿, 니을, 미음, 비읍.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자, 17번. 17번은 이제 여기서는 옳은 것을 찾아봐라 그랬네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네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 과세표준과세액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도 과세가 결정 아니죠. 선택이 되니까 내가 선택해서 신고해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고해도 확정이 되고 정부가 결정해도 확정이 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세금 내라. 그런데 12월 15일까지 세금을 안 내면 12월 16일부터 이제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일은 2021년이 아니라 2020년 12월 16일 이게 되는 16일이 틀렸어요. 이것도. 자, 4번. 갑은 고지받은 고지서를 납부 기한 12월 15일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국세니까 가산금이 아니라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럼 4번은 맞았네요. 4번이 정답이에요. 5번 갑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납은 재산세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는 정답은 4번이었어요. 18번 종합부동산세 부과될 수 있는 걸 모두 골라라. 아무리 모두 골라라 그래도 농어촌 특별세 하나밖에 없네요. 종부세는 따라가는 게 농어촌 특별세 하나. 그럼 답은 2번. 19번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65세인 만 65세인 그랬어요. 만 65세라겠네. 또 주택을 10년간 그럼 이제 두 개를 합쳐봐야죠. 65세이고 그러면 60에서 65세 미만이면 10%, 65세에서 70 미만이면 20% 더하기 10년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네요. 그럼 두 개 합치니까 60%. 그럼 첫 번째 칸에 들어갈 걸 60. 그다음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 쭉 보니까 세부담이 상한 나왔네요. 세부담이 상한.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의 토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100분의 150이 상한이 돼요. 그럼 60, 100분의 150. 자, 그럼 먼저 60% 잡고 100분의 150. 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 한 경과 후 2개월 이내가 아니라 여기는 6개월이 되겠죠. 종합부동산세니까 6개월 안에 이렇게 가면 돼요. 그 정답은 4번 이렇게. 자,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이거 20번은 암기하지 말아라 하고 문제를 내버렸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 종부세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래요. 그다음에 별도합산은 0.5에서 0.7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래요. 주택은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어요. 안 됐지만 0.6에서 3.2의 6단계 초과 누진세래요. 그다음 1세 납세의무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빼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0.5에서 2.5가 아니라 2.7로 가요. 그럼 이건 틀렸네.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까지 내지는 안 해요. 근데 한번 그 세율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고 내드린 거예요. 그다음 이제 납세 의무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3주택하고 똑같아요. 0.6에서 3.2의 6단계 초과 누진세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은 세상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네.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랬더니 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없어요? 있죠. 그래. 세상에 어려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이제 그 유명 인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세법 문제 풀하면 저는 쉽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서 이 정도 이런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내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고 그래도 오늘 또 이제 해설 다 들으셨으니까 들으시면서 이제 그때 댓글도 한번 쫙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좋아요 눌러놓으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버티신 분 있으면 아직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빵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독을 눌러놓으시고 그렇게 해야 시험 볼 때까지 이제 강의가 올라오면 바로바로 떠요. 그리고 이거 강의 선생님이 요즘은 저 어떻게 그 해설하고 성적표를 좀 늦게 보내는데 왜 그래요?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겠는요? 제가 게을러져서 그러죠. 그게 게을러진 게 아니라 이제 강의를 늦게까지 하고 들어오면 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10시 돼갖고 보내야지 했는데 다른 일 하다가 깜빡해 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일 하다 이제 다른 일이 또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 또 보다가 보니까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든지 그 해설 강의가 뜨기 전에 올리려고 했는데 해설 강의 뜨기 전에 직전에 해설이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해설 들으시면서 아마 미리서 답을 맞춰보신 분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제가 한 10시 반 또는 11시쯤에 이제 성적표하고 이걸 다 두 개 내가지고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씩은 좀 늦어질지라도 그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좀 늦어진다 그러면 아마 강의는 12시에 정확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들으면서 내가 요거 이렇게 맞았구나. 이건 틀렸네? 이거 맞췄네?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그럼 아직도 점수가 20개 중에서 10개 밑으로 맞으신 분들은 제발 책 좀 읽어보면서 좀 공부 좀 해주세요. 이 문제에서 뭐 2개, 3개 맞추면 문제 출제한 사람이 이걸 내가 꼭 출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들도록 개수를 조금씩 더 많이 맞추셔가지고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그래야 문제 만들면서도 새로운 문제 많이 만들어드리고 좋은 문제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니까요. 또 그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되니까 또 주변에 혹시 아직도 이거 잘 모르셔가지고 참여 안 하신 분 있으면 많이 홍보해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